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전 세계 자산 시장의 정말 큰 악재였죠. 이 악재 중에 하나였던 이스라엘과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12일 만에, 그쵸? 이 12일 만에 마무리가 되면서 모든 증시들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10만 6천 선을 돌파하면서 거침없는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또한 가상자산 규제를 정의하는 주요 법안의 틀을 선보일 계획이라는 소식들까지 들려오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기대감, 그쵸? 이 기대감이 타오르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최근 이 리플은 미국 연준 결제 시스템 채택과 ETF 재판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도 긍정적이게 제도권 진입에 대한 방향성이 보이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관련돼서 대응 방법과 어떤 이슈들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비트코인 10만 6천 달러 회복을 했고 중동 휴전의 상승세가 지속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아무래도 이제 악재성이었죠. 이 악재성 이벤트가 해소가 되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이제 12일 만에, 그쵸? 12일 만에 휴전 합의가 되면서 사실상 지정학적 리스크의 악재가 해소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엔 반대로 시장에 악재는 사라지고 호재가 왔다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리플과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이제 반등할 수 있는 재료와 모멘텀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10만 6천 달러 선을 돌파하면서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자, 이 부분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미국 상원이 가상자산 규제 프레임을 추진한다는 소식 때문이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날 미국의 경제 전문 매체 CNBC는 상원은행위원장인 팀 스콧과 그리고 신시아 루미스 의원 등 공화당 의원이 가상자산 규제를 정의하는 주요 법안의 틀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보도를 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가상자산 규제를 정의하는 주요 법안의 틀을 선보일 계획이다라고 말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기존에 이제 가상화폐 시장은 이 투자 시장에서 제대로 여러분들 인정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쵸? 이건 팩트예요. 인정을 받지 못했었는데 도박과 투기 자산 그리고 사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근데 이제는 그쵸? 이제는 당당하게 주요 법원의 틀 안에서 인정받고 제도권 자산으로서 성숙한 시장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파월 기준금리 고점 도달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 기준금리가 고점에 도달했으며 금리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밝혀서 시장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될 경우 금리 인하 시점이 어떻게 앞당겨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말 그대로 기준금리를 낮출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우리가 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리플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면 이 리플만 올라가면 되지 금리가 굳이 금리까지 봐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당연히 없으시겠죠.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제 우리 가상자산은 그냥 가상자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금융시장의 틀과 함께 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의 이 금리를 결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을 샀는데 대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요. 어때요? 샀던 집을 다시 팔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쵸? 이 고래라는 세력들은 누구예요? 기업이고 기관인데, 이러한 사람들은 주식과 코인 시장에 투자를 합니다. 근데 금리가 여전히 높게 되면은 이 투자 자금들은 어떻게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거래량이 급감이 되겠죠? 그쵸? 거래량이 이 급감이 되게 될 거고, 거래량이 급감하게 되면은 주가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금리에 따라서 자금의 유동성의 흐름이 완전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금리 변화에 민감하고 예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관점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 부분인데, 파월, 은행, 암호화폐 산업 참여가 이제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금융 시스템 건전성 보장 전제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자,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은행들은 암호화폐 산업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단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건전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암호화폐 산업에 참여한다는 건 여러분들 이제 은행들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그쵸? 비축할 수도 있고요. 이 말은 즉 은행들도 이제 시장에서 자유롭게 가상자산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수많은 자본금들이 이제는 리플과 가상자산을 통해서 유입될 수 있다는 이 신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신호들을 절대적으로 어떻게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 구조를
이 구조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리플의 밸류를 신뢰하면서 투자해 나가셔야 된다라고 나가시면 좋겠다라고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리플 차트를 보게 되시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죠. 이 3,000원 라인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나름대로 지금 3,000원 라인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하신 거는 그래서 이게 올라가냐 리플이 내려가냐가 궁금하실 텐데 일단 상승 관점에서는 3,250원 자리를 돌파하고 이 위에 안착하는 그림까지 나와줘야 상승 추세가 전환되었다라고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관점이 되겠고요. 반대로 결국에는 이 3,000원 자리를 돌파하지 못하고 3,250원 자리까지도 돌파하지 못하고 떨어지게 된다라면 당연히 이제 전 저점 구간인 여기 2,500원 자리까지 쌍바닥 리테스트를 하러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관점은 여러분들의 100%의 현금이 있다라면 1차, 2차, 3차로 나눠서 1차 25, 2차 25, 3차 50% 해가지고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하세요.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예요. 그래서 떨어지면 1차 매수, 또 떨어지면 2차 매수, 또 떨어지면 3차 매수까지 하면서 100% 물량 다 채워가지고 가지고 계시기만 하더라도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라 충분히 수익을 만들어줄 수 있는 자리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